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3주차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4주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이제 국토계획보험 다 끝났는데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포인트 16번이 뭐였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도였습니다. 그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죠?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기도하는 계획 시설 기억나세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됐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체계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지금 우리가 핵심 정리하는 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 체계도하고 그리고 핵심 정리 이론하고 다 내용이 다 그 플러스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료라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자료 자체가 뭐죠? 이 자료 저 자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자료로 단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단권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암기장 부분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7, 8월 달에 이제 뭐 문제도 풀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거의 다 정리가 되죠. 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죠. 뭐가요? 기반 시설이.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고시가 되는데 그때 누가 그걸 고시하죠?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됐나요?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됐나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왜 모르는 척 하시고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그 도시개발법 하잖아요. 도시개발법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군지 아세요? 도시개발법은 그 지정권자도 그렇고 그 권한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솔직히 뭐 지정권자나 이런 게 헷갈린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비법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법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용용, 직위도, 도시개발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이 사람들이니까. 무사히세요? 그거 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게 없어요.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지정권자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앞부분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는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되죠.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뭐 하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 보세요. 아직까지 뭘 한 게 아니냐면 개발을 한 게 아니에요.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수립하는 것은 어디를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도시. 그러면 도시에 해당되는 그 도시의 관할구역장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죠. 무사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수립권자는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 우리 두 번째 라인하고 뭐죠? 세 번째 라인. 됐나요?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업 시행자부터 먼저 정해야 되죠.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행정청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행정청이 뭐죠? 비행정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립권자가 곧 뭐 한다?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 그렇죠.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됐나요? 네,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국가계획 가지고 하게 되면 국장이 시행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서 관할구역이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을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지사가 하게 된다고 했던 거. 예외적인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지정할 수도 있죠. 민간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죠? 공적 개발인데 민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때 토지 면적의 얼마 정도는 소유하고 있든지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그렇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진행되면 우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인가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인가 신청해요? 인가권자한테. 그럼 인가권자는 누군데요? 그렇죠. 인가권자는 당연히 뭐죠? 저기 앞에 있는 그죠?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원칙은 수립권자가 뭘 하게 된다? 인가도 같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세 번째 라인. 시장하고 군수는 그 인가하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위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도지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됐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권한 주더라? 시중에서도. 그죠? 대도시장한테는 권한을 주더라. 그래서 보시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됐나요? 이렇게 돼.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누가 또 될 수 있어요? 국장이 될 수 있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하면 이제 인가권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돼요?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언제 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시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몇 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언제?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뭐가 된다고? 실효가 된다는 거. 됐나요? 그 얘기 했었죠. 그럼 사업 시행을 할 때 사업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이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인접한 곳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사용해요? 일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계획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뭘 할 수는 없어요. 수용할 수는 없어요. 수용은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20년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간검사 받고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 도시를 개발하잖아요. 도시를 개발한다고 얘기할 때는 개발할 때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발하는 개발자는 누가 되냐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인가를 받게 해서 전부 다 하게 되는 이게 된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이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는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이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뭐 된다고요? 실효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실효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비교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일까지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안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실효하고. 그리고 매수 청구하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매수 청구할 때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 건축물이나 정착물, 그 토지에 된 정착물도 해당돼요?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매수무자는 누가 돼요? 그렇죠. 관할구역의 장이 되는 거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 근데 그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뭐 하게 되면 지정하게 되면 시행자를 그 지정 시행자가 누가 된다?
매수 의무자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매수 의무자는 매수 결정 통지를 해줘야 되죠. 누구한테? 매수 청구권자한테.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그래서 6통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매수 통지, 매수 결정 부분을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 가타부타 만약에 매수 못하겠습니다 하면 매수 거부로 보는 거고, 매수하기로 했다고 결정해서 통보했으면 매수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이매수, 6통지 이매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매수할 때 그 매수 가격은 뭘로 기준하죠? 그렇죠. 토지보상법에 준용한다는 거. 그렇죠? 공시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준용하고, 그럼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원칙은 뭐니 해도 현금이고 예외적으로 뭐도 된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도 가능한데, 이게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일단은 상한기간은 몇 년? 10년, 20년 아니에요. 이거 매수 청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반드시 매수 의무자가 누가 돼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단체가 아니고 지정시행자 중에서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근데 원하더라도 반드시 매수 의무자가 누가 돼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이고 부재부동산이고, 그리고 얼마 초과하는 금액? 3천만 원. 다가 아니고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일 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2년 이내에 매수를 청구해야 되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2년을 초과했는데 불구하고 2년이 초과했는데 불구하고 매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매수 거부한 것으로 본다. 매수 거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그 경우일 때는 누구는? 매수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는 거기에다가 뭘 지을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무슨 주택이고? 단독주택입니다. 다중이라 다가구 아니에요. 그리고 몇 층? 3층 이하가 돼야 되고 1종, 2종 근린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몇 층? 3층 이하인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매수 청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경우일 때, 장기 미집행 사업일 때 우리는 지방의회에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하면 지방의회 장은 해제를 공고하죠. 몇 년 이내에 해제할 것을? 1년 이내에 해제할 것을, 해제를 결정할 것을 하게 됩니다. 관할구역장이. 그때 이제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합니다. 도지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없어요. 관할구역의 장이지만, 도시에 해당되는 관할구역 장이지만 시도지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적개발행위.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형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가 되고? 공적개발이 되는 겁니다. 공적개발.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가 돼요? 사적개발에 대한 행위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적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보시면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대상 어떻게 돼요? 건, 공, 물, 토. 기억나세요? 건, 공, 물, 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적치, 토지 분할,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근데 이런 행위들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런 행위 중에서 여기 보시면 토지 분할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일 때는 제외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건축법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작을 위한 경우 있죠. 경작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 그럼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어차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러면 공적 우리가 사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적 개발에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허가 대상이 되면 개발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가 누가 되죠? 허가권자 누가 돼요? 그렇죠. 관할구역의 장이죠. 그 관할구역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 됐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됐나요? 이렇게 돼. 그럼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하는데 그때 허가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허가 기준은 어떻게 돼요? 모개성 사업주기. 기억나세요? 모개성 사업주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규모가 이 범위 미만이 돼야 됩니다. 왜?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너무 크지면 안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적 개발을 하긴 하는데 공적 개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되냐면 보시면 농구공 관리. 기억나세요? 농구공 관리 얼마? 그렇죠. 농구공 관리는 3만, 3명만. 그래서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됐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농구공 관리만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농구공 관리 3명만 뭐 하자? 5천 보존해주자. 기억나세요? 보존해주자. 여기 보존은 자연환경 보존 관리, 자연환경 보존. 이거 보존. 뭐예요, 보존? 보존. 무슨 보존? 보존 녹지지역.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보존, 여기 보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여기 보존은 녹지지역이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녹지지역 중에서 뭐가 돼요? 보존 녹지지역. 됐나요? 관리는 여기 다 있고, 무사히세요? 관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관리 빼고 보존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녹지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구별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5천 보존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1만 주자. 상생해봐. 기억나세요? 그래서 1만 주자. 주는 주거지역, 자는 자연녹지지역, 상은 상업지역, 생은 생산녹지지역.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녹지지역이 이것과 이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규모 미만일 때 허가를 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관리 계획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권자는 허가권자와 동일하다는 거. 어차피 그 관할구역이 장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대상 지역은 우리가 발전이 되는 지역 말고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는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 공업, 상업 지역은 아니라는 거. 성장 관리라는 거 하는 것은.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지역에 뭐 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용지가 적절해야 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그리고 조건을 걸고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 조건부 허가죠? 조건부 허가 사유 얘기해 주세요. 조경, 위해, 환기. 조경, 위해, 환기. 됐나요? 조경이나 경관이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조심하실 게, 공적 개발에서도 조건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조건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조건부, 공적 개발일 때는 조건부 뭐가 돼요? 허가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인가 기준이겠죠. 무사히세요? 이거는 사적 개발이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가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인가냐 허가냐 달라지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는 안 나와요. 사적 개발 물어보는데 조건부 허가를 조건부 인가 이렇게 추접하게 안 된다고.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헷갈린다고. 아까 분명히 앞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때는 인가였는데 여기서는 또 허가네?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니까, 많이 궁금해하니까. 솔직히 많은 호기심은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장애를 주는데 그래도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거 준공검사 받게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두 가지.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적인 내용, 변경 허가 없이 그냥 통지하는 겁니다.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기간을 단축하니까 경미한 거죠. 이걸 만약에 뭐 하면 연장하면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그렇죠. 축소하는 경우 확대하면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허가 이거는 변경 허가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냥 통지하는 거고 이건 아예 허가를 없이 개발 행위가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허가 없이. 이렇게 돼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뭐일 때?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개발 행위일 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증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얼마? 2배.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속 채취. 그리고 토지의 일부를 뭐로? 공공으로.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도 우리가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제한권자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밑에 시장 또는 군수 다 들어가죠. 제한 사유는 기억나시죠? 녹지 개발, 녹지 쭉 나오고 개발 행위 나오는 거 있었죠?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해서 몇 년? 3년 동안 제한을 한다고요. 개발 못하도록. 연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지기도. 그렇죠? 지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똑같이 지기도도 뭐죠? 3년. 심의해서 3년 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연장이 가능한데 심의 없이 한 차례만 뭐죠? 그렇죠. 2년 연장하면 총 몇 년? 5년 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거예요. 지기도는. 됐나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주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 부분이 쭉 나오는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기속주체잖아요. 그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새롭게 설치된 것은 누가 관리해요? 아니, 새롭게 설치된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해요? 관리청이.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이 사람들은 손 떼야 돼요. 짓고 난 뒤에는 누가 관리하니까? 관리청이. 그럼 관리청으로 무상으로 뭐죠? 그냥 그대로 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건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이 아니든 상관없이 전부 다 관리청이 무상 기속되는 거예요. 뭘 보셔야 되냐면 종래에 그러면 이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가 된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밟다. 그러면 어차피 자기 거 자기한테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무상으로 뭐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개발행위를 받은 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 얘기예요. 행정청일 때. 그런데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만큼만 뭐 하면 돼요? 양도받으면 돼요. 양도받으면 돼요. 다 받을 필요 없이 이 건물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이 상당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범위만큼. 되죠? 그 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누구예요? 관할구역의 장.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 됐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나 공업이나 상업지역이 주로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개발밀도가 높다 낮다? 높다.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 부분이 부족하죠.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하기는 곤란해요. 왜?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강화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주민 의견 청취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항상 걸칩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는데 그때 지정할 때
국장이 정한 지정 기준에 맞춰서 뭐 하면 된다? 지정하면 된다.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지정할 때 지정 기준은 숫자 뭐하고 관계있다? 연수 나오면 2년, 퍼센트 나오면 20%. 그래서 이하고 관계있다.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 용적률의 강화는 용적률을 강화해 준다고 그랬죠. 많이 못 짓도록. 그러니까 최대 한도에 얼마? 반만 짓도록 한다. 반 기억하셔야 돼요. 50% 범위 안에서 결정.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1년, 10년, 5년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 검토해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의하고 허가 기준에 맞춰서 지정하면 고시하면 되는데 보통 지정을 할 때 승인을 받잖아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안 받고 바로 고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승인 없습니다.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그 다음에 사적 개발을 해나갈 때는 승인 없다는 거. 어차피 허가 부분 받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권자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를 또 뭐 해야 돼요? 계획해서 수립해야 되잖아요. 다 누가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 됐죠? 그러면 개발밀도 부분을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 사는 거 맞죠? 그리고 개발밀도가 높다 낮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완화되는 곳에 주로 쓰는 거 맞죠? 강화되는 곳이 아니고 완화되는 곳에 주로 설치한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서.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복 지정 안 된다는 거. 됐나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을 뭐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죠. 필요하죠.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왜? 개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많이. 가능합니다. 공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거니까 주민의견 청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 한다?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정하게 될 때 지정 대상은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든지 해제되는 지역으로 주로 설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정하는 대상이 행위 제한이 뭐 한다? 완화된다든지 또 완전 해제되는 그 지역에 하게 되고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이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얼마 이상? 그렇죠. 20% 이상이 증가하는 거고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높은 지역 20% 이상. 그래서 숫자 20% 부분 나오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 되면 고시를 하면 되는데 고시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고시를 하고 기반계획 수립하는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 안 하면 그렇죠. 기반할 때 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자 보면 1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1년 이내에 뭐죠?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언제? 다음 날 지정 해제가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할 때 여기 나왔듯이 위락과는 2종에 있어요. 자종문은 어떻게 된다? 1종에 있어요. 인삼도 판매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락시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관광휴게시설 19세. 그리고 2종 걸린 1.6. 자종문은 일사천리. 그리고 1종 판매 1.3.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숙박 1.0.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 0.9.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7 땡처리. 그렇게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된다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국토계획법 부분은 좀 22가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 이론 4주차 도시개발법 오늘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총 4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4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비해서는 한 문제가 작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적어도 몇 문제를 맞추자? 3문제. 왜냐하면
이 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공법에서 어려운 파트를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개발법하고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반 정도만 맞춰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까다로운 내용들은 버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시겠죠?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개발법 우리 먼저 포인트 첫 번째, 여러분들 포인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도. 자, 먼저 원칙은 도시개발 계획을 뭐하죠? 수립합니다.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곳 있죠. 그 개발하고자 하는 곳에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뭐로 결정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통해서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가 된다?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되고 원칙이 예외적으로 국장이 된다. 그럼 이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뭔가를 해나간다. 이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지금 얘기한 자들만 나오지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추가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절대 뭐죠? 권한권자가 헷갈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비가 아니에요. 정비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죠?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개발 사업은 뭔가를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어디에서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을 통해서 결정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곳의 개발하고로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그리고 국장. 예외적으로 국장. 물론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되냐면 시도지사가 누구? 대도시장. 됐나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먼저 도시개발 계획을 뭐하고 수립을 합니다.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하겠죠. 됐나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짠다고요. 됐나요? 그럼 그 계획에 맞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땅을 이제 지정하게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됐나요? 그때 지정하는 자는 누가 돼요? 지정권자. 그런데 수립권자는 수립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계획도 뭐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야 개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수립자 따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자가 따로 되면 이게 뭐가 안 돼요? 개발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일반 건물 하나 짓는 개발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개발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모두 한다. 그 개발계획 수립도 한다. 그 둘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다예요. 권한권자 나오는 게 이게 다라고. 어디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게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지정권자가 헷갈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헷갈린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둘이 같아요. 이 둘이 같은 게 계속 가요. 무사히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뭐도 한다고요? 수립도 같이 한다고. 어차피 머릿속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자가 곧 뭐냐면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예요. 둘이 말 그대로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수립을 하고 보통 보면 그 수립에 맞춰서 해당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거 맞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 그러면 둘이 권한자가 같기 때문에 권한자를 보면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여기 넣어. 여기 보시면 도시죠. 여기 도시죠. 도시인데 보세요. 도시인데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또 뭐가 돼야 돼요? 시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무사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군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사했어요? 그러면 오로지 시군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정하는 자가 이 밑에 있는 마스터 플랜까지 다 짠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이거 여기 이사가 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립을 하고 지정을 하는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누구다고요? 원칙은? 시도지사. 됐나요? 헷갈리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더 될 수 있어요? 국장이 될 수 있는데 하나 더. 여기 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 되면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시장도 뭘 주겠다? 권한을 주겠다.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을 주겠다. 수립도 할 수 있고. 됐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고 누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나 수립권자가 되는 그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된다? 시도지사. 됐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시도지사라고 얘기할 때 누군 빠져요? 누군 빠져요? 특별자치시는 빠지죠. 특별자치시는 빠지죠. 세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무사히세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다는 거. 됐나요? 헷갈리면 안 돼요. 시도지사 할 때 특별자치시장은 빠지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실제 시험 문제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암기장 8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누가 없어요? 특별자치시장 없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라고 얘기해요.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라 그러면 여기를 얘기한다고. 됐나요? 여기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누구? 대도시시장. 됐나요?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돼요? 국장도 돼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지정을 할 때 지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무사하세요?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지정권자가 그 수립권자가 되기 때문에 왜 이거 너무 쉽잖아요.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가 이때까지 달랐는데 지금 같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된 상황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국장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겠죠. 걸치는 경우 있잖아. 이게 원래 한 개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시니까 이게 걸치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걸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걸치면 그때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뭐 하도록? 협의해야죠. 협의해야죠. 그죠?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가 안 되면 협의 안 되면 알잖아요. 여러분 모른 체 하지 마세요. 협의 안 되면
국장이 해야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됐나요? 그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뭐죠? 정하고 구역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 뭐죠?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 보통 보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 세워야지 하고 그 구역을 정하게 되는데 구역을 먼저 뭐죠? 정해놓고 그 구역에 맞춰서 짜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좀 수업 시간 태도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대답도 잘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듣는 사람들만 수업을 듣도록 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제가 모았잖아, 지금. 그렇게 계획 세워서 그렇게 정했다고 내가. 무사히세요? 동영상도 지금 듣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아니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제가 와가지고 뭐죠? 계획을 세워야 돼, 이제.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왜? 본인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냐면 이곳이 개발이 된 곳이에요. 그거를 더 개발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뭐가 안 되냐면 구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계획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거. 그래서 뭐냐면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획 세우기가 편하다고. 그 얘기는 개발이 안 되는 곳. 무사했어요? 안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자체를 정한다면. 기본 원칙이. 그래서 보세요. 이 예외적인 부분 중에서 지역이 해당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일단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 되겠죠. 도시지역은 개발이 되는 곳이니까 개발된 상태에서 내가 정해놓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힘들다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 지역 외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도관농자 중에서 관농자가 돼요. 관리지역하고 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일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지역은 이런 경우라고. 도시지역 외 지역.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당연히 무슨 지역?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있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도 뭐하다?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뭐 할 수 있는 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누가 돼요? 녹관농자라고. 됐나요? 근데 여기서 근데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녹지지역에서? 뭐가 빠졌어요? 보존녹지가 빠졌잖아요. 보존녹지는 없는데요? 보존녹지는 개발하면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잖아. 도시 개발하는데 지금 보존녹지를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개발이 안 되는데. 그런데 녹지 중에서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그나마 개발을 할 수 있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까지는 우리가 안 잡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잡아가면서 외우셔야 된다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녹관농자에 하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 녹관농자 아닌 곳은 일반적으로 계획 세우고 뭘 하면 된다? 구역을 지정해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반대로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녹관농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토킹 어바웃을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옆에다가 아예 앉혀놓고 집에 가서 아예 앉혀놓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속 터질 거예요.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겁니다. 또 하나가 이런 경우일 때는 지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지역 무시하고 국장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국장이 뭐 때문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됐나요?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은 다 돼요.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외지역이든 다 가능해요. 됐나요? 국장일 때만, 이거는 국장이 아니고 국장일 때는 이게 다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다 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군데는 개발하면 안 된다고 자연을 보존한다고 해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되더라도. 국장이 아무리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외. 됐나요?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지역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있죠. 원래 주거나 공업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역의 면적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있죠. 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얼마 안 되면 비율이 얼마 안 되면 몇 프로? 30%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없고 주거지역만 있다. 그 주거지역이 30% 이하가 돼야 되고 공업지역이 있다. 30% 이하가 돼야 되고 상업지역 30%. 이 세 개가 다 있다. 다 합쳐서 얼마? 무조건 30% 이하. 되나요? 그게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이면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 개발 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에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말고 원칙적인 거 말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부담하는 계획.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어디?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은 당연히 뭐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 뭐죠? 말고 그 밖에, 그러니까 이 구역에 연계되어 있는 곳이겠죠. 인접한 거. 무슨 알겠어요? 그곳에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구역에 기반시설 들어가려면 옆에 있는 인근 지역을 걸칠 수밖에 없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인근에 있는 부분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려면 구역이 뭐 해야 돼요? 구역이 안 정해지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냐고. 아니, 구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인근에 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을 미리 지금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개발 계획을 할 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인근 지역에 모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역이 지정되어야지만 그 지형 보니까 여기는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 옆에 인근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그래서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이 내용은 어디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정할 때는 이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순환개발. 순환개발 뭔지 아시죠? 순환개발 부분. 개발을 할 때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 나가 있으라 하고 개발을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또 다시 나가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려고 하면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그럼 그 지역 특성을 알아야지만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지 이 지역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계획이 세워야 돼 있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안 온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 토지. 마찬가지. 이것도. 그 다음에 세입자도 마찬가지. 지정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 그래서 머릿속에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계획 수립할 때 포함돼야 될 내용은 비용은 순수한 누가? 세입자가 부담한다. 물론 비용은 기반시설 부용이죠. 비용은 순수한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됐죠? 됐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개발 계획에는 그러니까 여기 개발 계획을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일반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뭐 하는 거? 그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때 개발 계획에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개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가서 포함해요? 실시 계획 가서. 실시 계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거의 주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보고 나머지는 다 맞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고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시개발 구역을 한 뒤에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그리고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뭐 여러 권리 있죠? 이건 정해져야 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까지. 이거는 구역을 정한 뒤에 계획할 때 들어가는 내용들.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개발구역 지정이 되었죠. 지정되고 난 뒤에는 이제 뭐냐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누가요? 지정권자가. 됐나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때 시행자 지정할 때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요. 누가 있냐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국가철도공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될 때는 조건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그렇죠?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거. 됐나요? 여기에만 해당한다는 거. 국가철도공단이 되는 경우는. 됐죠? 이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지방공사, 민간 시행자, 그렇죠? 민간 시행자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구역의 지정권자가 뭐한다? 지정한다. 그러니까 지정하는데 국가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도. 그렇죠?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틀린 거예요. 국가도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시행자가 되는 종류 중에서 국가철도공단도 있는데 이 경우의 조건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행자를 누가 정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정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있죠? 어떻게 하죠?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가 있으라 그러고 개발을 하고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환지 방식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누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 토지 소유자. 그리고 또 누구? 조합.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을 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일 때 시행자 자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 조합이 된다는 거. 근데 조심하실 거. 환지 방식 말고 우리가 수용 방식이 있었죠. 수용 방식이 될 때는 누가 돼요? 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수용하니까. 전부 다 수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정권자는 원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 있죠. 이 사업과 뭐 할 때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가는 안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신탁업자, 국가는 안 되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 경우일 때만. 원래는 둘이밖에 안 돼요. 환지 방식은. 그리고 이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 경우입니다. 보세요. 이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뭐 하는 자?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 경우에는 누가 지정을 해야 돼요? 국장이 지정할 수밖에 없죠. 그 위에 있는 자가. 됐나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 시행자가 정하는 규약 중, 자 보세요. 민간 시행자가 정하는 것은 자기네들만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뭐로 표시해요? 규약. 이 규약 중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보류지 및 채비지 관리 처분, 그리고 환지계획 및 환지 예정지 지정, 청산. 딱 보세요, 여러분. 우리 토지평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내 토지 자체를 일단 나가 있고, 내 토지 소유자가 나가 있고 토지를 개발해주면 들어와서 그 토지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평가협의회 부분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보류지하고 채비지가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환지계획 나오죠. 그리고 청산 나오죠. 이거 나오면 수용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거. 딱 봐도 느낌이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건 수용 방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뭐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공공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로? 뭐를 작성한다? 공공이죠. 공공일 때는 시행규정, 민간일 때는 규약, 공공일 때는 규정. 됐나요?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민간은 규약. 됐죠?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그 다음 공공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원래는 대행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공공시행자가 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 중에서 실시설계, 그리고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 그리고 부지 조성 공사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건설 민간업체한테, 공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한테 하여금 뭐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본 게 뭐냐면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효율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외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외울 때 설계, 분양, 기부, 설계, 분양, 기부 이렇게 뭐에서 넣는 겁니다. 공공시행자가 민간업체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설계, 분양, 기부.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설계, 분양, 기부. 됐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항만, 철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항만이나 철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든지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딱 봐도 공공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한다고 공공 부분에. 그렇죠? 공공은 이걸 또 위탁할 수 있고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또 민간은 뭐죠? 이거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행자 지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체계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 절차 부분에 관한 내용이 전체 중에 하나하나 부분 따져서 보는 것 중에서 시행자 지정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